그렇기에 일반인들에게는 지방을 적절한 수준까지 낮추면서도 동시에 근육량을 높여가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는 근육량 증가와 체지방 감소, 이 두 서로 반대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빠지는 거죠. 다이어트를 할 때 체지방만 줄었으면 좋겠는데 어느새 몸에 힘도 없고 근육이 빠졌다는 것이 느껴진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하는 동시에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근육량을 늘리는 동시에 체지방은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다이어트가 목적인 회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헬스를 처음 해보는 건데요, 근육량 증가를 먼저 몇 개월 하고 그 이후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전문적인 보디빌더라면 근육량을 늘리는 벌크업 시즌을 따로 갖고 이후 커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방을 걷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선수들처럼 벌크업, 커팅법을 사용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몸을 만드는 데까지도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에 일반인들에게는 지방을 적절한 수준까지 낮추면서도 동시에 근육량을 높여가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 방법을 상승 다이어트라고 부릅니다. 상승 다이어트는 근육량 증가와 체지방 감소, 이 두 서로 반대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태워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냉전 시대에 독일에서 활동한 루마니아의 스포츠 과학자 할라람비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는데요. 혈액 내에 젖산 수치가 높아지면 지방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고요. 더불어 더 많은 젖산은 더 많은 성장 호르몬이 배출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체가 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젖산 수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이는 고강도 근력 운동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유명 스트렝스 코치 찰스 폴리퀴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GBC라는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GBC 프로그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젖산 수치를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두 그룹의 근육을 한 세트로 묶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세트 사이에 비교적 짧은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GBC 훈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개발한 다양한 루틴들이 존재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현장에서 활용하는 완전히 초보자에게 맞춰진 GBC 프로그램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다른 상반되는 부위를 한 세트 안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 구성은 젖산 수치를 빠르게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헬스장 환경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GBC 방식의 루틴을 한 달, 즉 4주간 꾸준히 훈련하신다면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젖산과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모두 촉진시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더 높은 성공률로 상승 다이어트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높은 운동 강도와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요, 근육을 만들어낼 재료가 몸 안에 충분하지 않으면 상승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양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승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지방 감소를 위해 지방 섭취는 좀 줄이고요, 단백질 섭취량은 증가시켜야 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이 체지방 감소에 왜 중요할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기 가장 까다로운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려면 많은 열량을 소비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따로 운동을 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아도 단지 소화되는 과정만으로 체지방이 연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은 근육량 합성률을 높게 유지시켜주는데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손톱을 만든다든지 피부 재생, 머리카락 생성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남는 재료가 부족해서 결국 근육을 생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단백질을 적정량 이상 많이 먹는 게 무조건 좋을까요? 아닙니다. 단백질 섭취는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최적의 양 범위 내에서 많이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체중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 체중에 적게는 1.6에서
최대 2.3까지 곱해서 나의 적정 단백질 섭취량을 결정하게 되죠.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사람은 체중의 1.6을 곱한 112g, 체중의 2.3을 곱한 161g, 이 안에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체중을 기준으로 단백질을 결정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법이 안 먹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체중만 가지고 단백질을 설정하면 체중이 평균보다 많이 나가는 사람의 경우에, 그러니까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섭취량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체중이 140kg인데 체지방률이 30%인 남성은요, 체중의 1.6만 곱해도 벌써 224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2.3을 곱하게 되면 하루에 거의 대략 30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단백질 섭취량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제지방량, 즉 골격분량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다 정확한 단백질 권고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체중보다는 제지방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육량이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더 크잖아요. 따라서 체중보다는 제지방량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식단 계산기를 다들 무료로 받으셨을 겁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위의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우리가 쉽게 제지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나이에 따라 다이어트 유무에 따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근육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30살이고 현재 다이어트 중이 아니라면 제지방량의 2에서 2.3을 곱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표는 레인 놀튼 박사님의 저서 Fat Loss Forever라는 책에서 가져왔고요, 이 화면을 캡처해 두시고 두고두고 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체중 감량 중이라면 제지방 1kg당 2.3에서 3.1까지 단백질 섭취를 늘려줍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6kg이고 체지방률이 30%인 여성이라면 이 사람의 제지방은 46kg이 나옵니다. 이 제지방량의 2.3을 곱하게 되면 하루 적정 단백질 섭취량이 105에서 140g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하루에 닭가슴살 약 4개 정도를 섭취하는 양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루 단백질 적정 섭취량을 계산할 때 체중에 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게 힘든 사람이거나 비만인 사람이거나 단백질의 과도한 섭취가 의심되는 분이라면 제지방량을 통해서 단백질 권고량을 계산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본인의 적정 단백질 섭취량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근육의 생성을 위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지만 고강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양한 영양소 섭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승 다이어트를 위해서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고강도 운동을 소화할 정도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좋은 지방과 함께 일정한 수준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승 다이어트는 굶으면서 힘든 운동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영양 섭취는 줄이고요, 운동의 강도는 높임으로써 다이어트 효과를 노리는 방법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체지방은 감소시키고 근육량은 증가시키는 상승 다이어트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사실 지방 감소와 근육량 증가라는 서로 대립되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몸에 쌓이는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고 계획적인 운동 루틴으로 운동량과 강도를 꾸준히 높여가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성공적인 상승 다이어트를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영양과 운동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